자, 확통 들어가 볼까? 확통.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쉬운데 조금 어려워. 이제 중복순열. 자, 순열이야, 순열.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는 거야. 일렬로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뭘 허용할 거면 중복을 허용을 할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열해? 5팩 하고 나열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야, A, B, C를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나열할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할 건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A, B, C 셋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고, 그지?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도 A, B, C 셋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다 곱해 보니까 뭐야? 3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지? 이게 돼.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중복순열을 이제 표현으로 얘기를 할 건데,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볼 건데, 뭐가 한눈에 보이게 할 거냐면은 3개 중에서 5개를 나열했어 라는 3이랑 5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게끔 기호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얘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 거냐? 3파이 5라고 나타내 줄 겁니다. 그래서 파이야,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파이의 대문자야. 그래서 대문자. 그래서 3파이 5하고 기호로 나타낼 거고. 그래서 자, 3파이 5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야. 그래서 이 부분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데 3년 전에 세고에서 우리 반은 다행히 세고가 없네. 그래서 3년 전에 세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의고사 22번 문제야. 모의고사 22번이니까 주관식 맨 첫 번째 문제. 되게 쉬운 문제잖아. 그치? 되게 쉬운 문제. 거기서 3파이 4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3에 4제곱하고 계산해야 되지. 그치? 근데 세고 고3 애들이 전부 다 4에 세제곱하고 계산해서 세고에서 정답률이 40%가 안 됐어. 이 문제가. 그치? 헷갈리면 안 돼.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야. 그치?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는 걸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호로는 n 파이 r 하고 나타내 줄 거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줘? n의 r제곱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순열은 뭐 이 중에서 4개 나열한다 그러면 5p4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치? 자, 순열은 헷갈릴 게 없어. 순열은 뭐가 안 헷갈리냐면은 어떤 숫자가 앞에 써질지 어떤 숫자가 뒤에 써질지 전혀 헷갈리지 않아. 왜? 앞에 쓰는 숫자가 항상 더 클 거거든. 그치? 크거나 같을 거거든. 오케이?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커질 수 있어? 없어. 근데 파이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커도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뭐가 헷갈릴 거냐면은 어떤 게 앞에 써지는지 어떤 게 뒤에 써지는지가 항상 헷갈릴 거야. 문제 풀다 보면은. 그치? 자, 그러면 파이를 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앞에 쓰는지 어떤 걸 뒤에 쓰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거냐 함수를 가지고 파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 6번부터 보고 갈 거야. 유형 6번부터 봐주면 자, 함수의 개수 x, a, b, c에서 y 1, 2, 3, 4로 가는 함수에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파악을 해볼 거야. 그치?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x라는 정의역에서 y로 화살표가 하나씩만 가면 돼.
맞지? 하나씩만 가면 돼. 그러면 함수가 될 거야. 맞아. 어디로 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YA는 원소 어디로 가든 상관없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A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세 군데, 아니 네 군데. 1, 2, 3, 4. 그치? B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C도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4의 세제곱. 그러니까 몇 파이면 4파이 3 하고 써줍니다. 그치? 4파이 3 하고 써줘. 자, 그래서 앞에 파이 앞에 있는 숫자는 화살표를 맞는 애들. Y의 원소의 개수가 화살표 앞에 써져. 그치? 파이 앞에 써져. 뒤에 3은 X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 뒤에 써지는 거야. 그치? Y가 앞에 써지고 X가 뒤에 써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의 함수의 개수 따져주는 거는. 자, 두 번째 1대1 함수 볼 거야.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A가 화살표 간데 B가 화살표 가면 안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A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네 군데. 그럼 B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야? A가 간데 빼고 나머지에다 가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몇 군데? 세 군데. C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야? 두 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산해? 4 곱하기 3 곱하기 2하고 계산해줘. 그치? 자, 이 녀석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면 돼? 4p 3하고 나타내주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든 1대1 함수의 개수든 무조건 누가 앞에 써져? y가 앞에 써지는 거야. 알지? 파이를 쓰든 p를 쓰든 무조건 y가 앞에 써져. 알지? x가 뒤에 써지는 거야. x의 원소의 개수가. 이해됩니까? 알지? 자, 이 녀석을 이제 문제로 활용을 한번 해볼 거야. 학생 3명이 학생 5명이 동아리 3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제 들어갈 거야. 알지? 자, 그러면은 5파이 3일까 3파이 5일까? 를 이제 너네가 결정을 해줘야 돼. 여기서 나온 숫자는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 5랑 3이랑. 그치? 그럼 5파이 3일지 3파이 5일지 너네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치? 왜 파이는 큰 숫자가 앞에 써줘도 되고 뒤에 써줘도 상관없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항상 함수를 생각하라고. 그치? 자, 학생이 동아리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럼 학생이 동아리를 선택해. 동아리가 학생을 선택해. 학생 A, B, C, D, E가 동아리 A, B, C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얘가 Y고 얘가 X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3파이 5야. 이해됩니까?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해. 파이에서는. 알지? P랑 다르게 큰 숫자가 뒤에 써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알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래서 그걸 조심하는 상태에서 유형 4번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자, 유형 4번 보면 1번 5명의 학생을 3개 학급에 배정할 거야. 자, 그러면 학생이 교실로 가는 거야. 교실이 학생한테 가는 거야. 학생이 교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학생 A, B, C, D, E가 교실 A, B, C에 배정을 시켜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거라서 파이로 쓸 때 몇 파이면 Y 3파이 X 5 하고 계산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3의 5제곱하고 계산하면 되겠대. 이해됩니까? 그치? 자, 2번 2명의 후보가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단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했어. 기명 투표래. 자,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랑 혹시 구별할 줄 아니? 기명 투표는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알아. 그걸 기명 투표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럼 후보는 2명이고 유권자는 3명이야. 투표를 할 거야. 그러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거야? 후보가 유권자를 선택하는 거야?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해서 표를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명 A, B, C가 후보 A, B한테 표를 줘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Y고 얘가 X야. 그러니까 몇 파이 몇일 거야? 2파이 3일 거야. 알겠습니까?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좀 생각해가면서 식을 작성해. 알겠지? 자, 그 다음 필수 5번으로 가보자. 필수 5번. 5개의 숫자 0,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렇게 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다만 이 경우 자연수 만들어주는 거는 파이 쓰지 마. 알았지? 파이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할 겁니다. 알았지? 자, 1번에서는 뭘 찾으래?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은 네 자리 마련해 주고 각각 자리에 몇 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체크해 줄 거라고. 알았지? 자, 맨 첫 번째 자리는 몇 개 숫자 들어갈 수 있어? 0 제외하고 4개 들어갈 수 있겠네. 그치? 똑같은 걸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 5개. 세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네 번째 자리도 5개 해서 그냥 곱할 거라고. 그치? 굳이 파이 쓰지 말고 얘는 이런 식으로 자리 만들어내가지고 곱하는 거야. 그치? 그게 훨씬 더 편해. 자, 2번 보자.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치? 자, 3200보다 큰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앞자리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3200보다 큰 거는 3, 2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남은 두 자리를 마련해 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그치?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빼줄 거야. 왜 빼주지? 0, 0이 들어가는 거는 얘보다 큰 게 아니잖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0, 0 써진 경우를 뺄 거라고. 그치? 뭘 빼줬어? 3200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준 거야. 알겠지? 3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크겠네.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 얘는 24. 4로 시작하는 것도 다 크겠네. 5 곱하기 5에서 25. 4로 시작하는 거는 100의 자리가 뭐가 되든 무조건 클 거야. 그치? 자, 그럼 4로 시작하는 거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해서 125 해서 싹 다 더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헷갈리면 함수 항상 만들어 보라고. 알았지? 자연수 따져주는 것만 빼고.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그 다음 가면은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해볼게. 자, 처음 개념은 조금 헷갈려. 잘 따라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 녀석은 순열이긴 순열이야.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할 거야. 알지? 예를 들어서 문자 같은 걸 일렬로 나열할 때 원래는 A, B, C, D, E라는 5개를 나열하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500해서 120까지 나오는 거지. 맞아. 120까지 나와. 자, 그런데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나열할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줄 거냐면 너네한테 A, B, C를 나열해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같은 문자가 생겨버렸어.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을 때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같은 문자가 있을 때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생각해 버릴 거냐면은 얘 다 다른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열한 다음에 얘를 실제로 다른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같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얘도 이제 서로 다른 문자 됐으니까 나열하면 몇 가지 나와? 500해서 120까지 나와. 알았지? 그 120까지를 내가 싹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한번 써볼게. 오케이? 일부만 한번 써볼게. 자, 내가 나열한 거에는 A1, B, A2, A3, C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경우도 이 120가지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거야. 맞지? A1, B, A3, A2, C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치? A2, B, A1, A3, C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A2, B, A3, A1, C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치? 또 마찬가지로 A3, B, A2, A1, A2, C, A3, B, A2, A1, C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맞아. 그치? 자, 나는 요거를 120까지야 라고 하고 나열한 거는 이 경우 전부 다 다른 경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열한 거지. 맞지? A1, A2, A3가 지금 다른 문자니까. 맞아? 근데 실제로는 어때? 얘들은 전부 다 같은 문자들이야. 같은 문자니까 이 경우들 전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돼버렸네. 그치? 몇 개씩 같은 경우가 됐어? 6개씩 같은 경우가 됐어. 왜 하필 6개씩 같은 경우가 됐어? A1, A2, A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거든. 그치? 그래서 A1, A2, A3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같은 경우가 돼버렸어.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셀 필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6개로 나눠줄 거라고. 그치? 그 6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같은 문자가 3개니까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이라서 3팩으로 나눠준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다 나열 일단 한 다음에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취해서 나눠버리면 돼.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n개를 나열할 때 밑에 거 이제 지울게. 자, n개를 나열할 때 n개 중에서 p개, q개, r개가 서로 같더래.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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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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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렇게 총 9개를 나열할 건데 4개, 3개, 2개 이렇게 같더래. 됐지?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을 P팩, Q팩, R팩 하고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즉 9팩을 4팩, 3팩,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다고. 이해됩니까? 그치? 같은 것끼리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나눠주고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나눠주겠다고. 이해되시오?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유형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한 번에 쫙 풀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디 보자. 어디 갔어? 사진. 자, 유형 7번부터 보자. 유형 7번. 자, 7번 보니까 에센스 뜻이 뭐니? 난 모르겠어. 어쨌든 에센스 이렇게 됐어. 자, 총 7개 문자를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이런 거 나열할 때 우리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알지? 얘들 흐트러뜨려서 같은 문자끼리 좀 모아서 써놔. E는 3개 있고 S는 2개 있고 N 하나 있고 C 하나 있는 형태의 총 7개 문자를 나열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니까 1번 얘들을 나열하래. 그럼 뭐 하라고? 전부 다 일단 나열한 다음에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치해서 나눠줄 거라고. S도 2개 있네. 2팩 하고 나눠줄 거라고. 나머지는 1개씩이니까 굳이 안 나눠줘도 상관없겠다. 맞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2번 양 끝에 S가 오는 경우 한번 해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열할 건데 양 끝에 S가 올 거래. 그럼 가운데 누구만 나열해주면 되겠어? 이 3개랑 N이랑 C만 나열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5팩을 3팩하고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옛날에 1학년 때 이런 거 풀 때는 얘랑 얘랑 자리 바꾸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는데 자리 바꾸는 거 굳이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맨 앞에 맨 뒤에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할 필요 없었네. 그치? 고려할 필요 없어, 이 녀석은. 자, 3번 3개의 이가 서로 이웃하게 할 거야. 그치? 서로 이웃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이 3개 S 2개, N 하나, C 하나에서 이끼리 이웃할 거래.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총 몇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면 되고 그 중에서 같은 문자는 S 2개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자, 그 다음 속에서 이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다 같은 문자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로 끝하고. 이해돼요? 좋아. 자, 네 번째 4번에다가는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n은 c보다 앞에 오도록 할 거야. 그치? n이 c보다 앞에 오도록 할 거야. n이랑 c랑 이웃한다가 아니고 n이 c보다 더 왼쪽에 써질 거라고. 그치? 즉 이렇게 en, e, c, ss 이런 식으로 n이 c보다 조금이라도 더 왼쪽에 써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끼리 순서가 결정돼 있어.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은 우리는 그 문자를 같은 문자 취급을 할 겁니다. 그치? 자, 무슨 얘기냐면은 E 3개, S 2개, N이랑 C인데 N이랑 C가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N이랑 C를 다른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해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얘들을 나열했을 때 EX, EE, S, X, S 이렇게 나열됐을 때 그치? 첫 번째 X 자리에는 무조건 N 쓰고 두 번째 X 자리에는 무조건 C 쓰면 되겠다 이거야. 그치? N이랑 C랑 순서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서가 결정되면은 무조건 같은 문자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들끼리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을? 7팩을 몇으로 나눠줘? 3팩, 2팩,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자, 그 다음 유형 8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8번 가보면 6개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소. 자, 8번 1번 보니까 0, 1, 2, 1, 1, 1, 2, 2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그치? 6자리 자연수.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겁니다. 편한 방법으로 풀면 돼. 알겠지? 자,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누가 문제가 돼? 0이 문제가 되네. 0은 맨 앞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를 내가 결정하고 나서 나머지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그치? 그래서 맨 앞에 쓸 수 있는 숫자가 1이랑 2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맨 앞에 1이 써지는 경우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맨 앞에 2가 써 있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이 뒤에다가 누구를 나열하면 되겠어 이제? 0 하나, 1 두 개, 2 두 개 나열하면 돼. 맞지? 자, 그러니까 5팩을 누구로 나눠줘? 2팩,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 누구 나열하면 돼? 0 하나, 1 세 개, 2 하나 나열하면 돼. 맞지? 자, 그러니까 5팩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3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두 번째 방법. 자, 뭐 할 거냐면 누가 문제가 됐어? 맨 앞에 0이 써질 때가 문제가 됐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0으로 시작하는 것만 빼줄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0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나열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6팩을 뭘로 나눠주면 돼? 3팩, 2팩 하고 나눠준 거에서 뭘 빼주면 돼? 0으로 시작하는 걸 빼주면 돼. 0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다가 누구 나열하면 되지? 1 3개, 2 2개 나열하는 경우야. 그래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 8번에 2번 보면은 1, 2개, 2, 3개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알았지? 자, 이 중에서 네 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개를 선택을 할 거야. 자, 옛날에는 우리 뭔가 뽑는다, 선택한다 할 때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써. 알았지? 하지만 얘는 서로 같은 녀석들 중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그냥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개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1, 2개, 2, 2개 선택하는 경우랑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 있어? 1, 하나, 2, 3개 선택하는 경우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네. 그치? 다른 경우 없어. 자, 그럼 1, 2개, 2, 2개 선택하는 경우는 4팩을 2팩, 2팩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1, 하나, 2, 3개는 4팩을 3팩하고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내가 때려! 그럼 때리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보자. 9번. 자, 9번에다가 별표를 한 3개쯤 쳐놓고 최단거리 문제야. 최단거리 문제. 중학교 때 혹시 학교에서 경우의 수 할 때 최단거리 문제 나온 학교 있니? 기억 안 나? 안 나지. 자, 최단거리 문제 한번 해볼 거야. 자, 최단거리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아. 알았지? 자, 첫 번째, 되게 유식하게 푸는 방법. 유식하게 푸는 방법.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할 거야. 알았지?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그럼 최단거리로 간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만 가야지 왼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최단거리가 안 될 거야. 밑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내가 A라고 할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경우를 A라고 할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총 5칸 가야 되는 거니까 A가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고 위로 한 칸 가는 경우를 B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B는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얘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일렬로 나열했을 때 이런 경우 나올 거라고. B, A, A, B, A, B, B, A, A. 그럼 5개 됐지?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은 위, 옆, 옆, 위, 옆, 위, 옆, 옆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경로의 개수나 같아지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최단 경로는 결국 가로로 몇 칸 가는지 세로로 몇 칸 가는지 결정한 다음에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총 몇 개 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간 거에서 알았어? A는 5개 있으니까 5팩, B는 4개 있으니까 4팩 하고 만들면 돼. 알겠어요? 됐어? 자, 근데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뭐랑 똑같으냐면은 9개 자리에서 가로로 가는 거 5자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나와. 빨리. 9개 자리에서 가로로 가는 거 5개 자리를 선택하는 거랑 같아. 그치? 오케이. 그래가지고 9 컨비네이션 5 혹은 9 컨비네이션 4랑 같은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몰라? 뭘 몰라? 그냥 이렇게 계산해. 오케이? 가로로 5개, 세로로 4개를 갈 거야. 그치? 그럼 가로는 가로끼리 이제 문자가 똑같고 세로는 세로끼리 문자가 똑같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최단거리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9팩을 5팩, 4팩 나눠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치? 여기까지만. 자, 두 번째 방법. 이거 한번 계산해볼게. 그래서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누니까 5팩 약분하면은 9, 8, 7, 6을 4, 3, 2, 1로 나눠주는 거니까 8, 7, 9, 63, 126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아. 나는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하거든. 되게 무식하고 유아틱한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이 활용도가 되게 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해. 자, 어떤 거냐면은 111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보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갈 거야. A에서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그지?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가로줄 싹 다 1 쓸 거야. 알겠지? 자, A에서 여기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가는 방법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1 쓸 거야. 세로줄도. 이자 정신 차리고. 8 다? 거의 여기까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 가는 경우를 찾을 거야. 알지? 여기 가는 경우는 밑에서 오거나 옆에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숫자, 여기 써 있는 숫자 더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 가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밑에서 오거나 옆에서 오거나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숫자, 여기 써 있는 숫자 더할 거야. 오케이? 여기도 밑에서 옆에서 4, 밑에서 옆에서 5, 밑에서 옆에서 6하고 밑에 줄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옆에서 3가지. 여기는 더해서 6가지, 더해서 10가지, 더해서 15가지, 더해서 21가지.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 가는 방법은 더해서 4가지, 더해서 10가지, 더해서 20, 더해서 35, 더해서 56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자, 여기는 더해서 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126가지 정확하게 나오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지? 자,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무식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호수를 줘버려.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풀기가 되게 힘들어, 너네. 알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해, 이 경우도. 알겠지? 이 경우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 굳이 연습하느니 111만 쓰면은 다 풀리거든. 알겠어? 111만 쓰면 다 풀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자. 문제 같이 보면은 자, 1번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경로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126까지. 알겠지? 126까지. 자, 2번 갈 거야. 2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한번 해볼 거야. 자, 요 문제 필수 9번은 첫 번째 경우 연습할 겁니다. 알겠지? 첫 번째 경우로 연습할 거야. 자,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A에서 일단 P를 갈 거야. A에서 P로 갈 때는 가로줄 몇 칸 가고 3칸 가고 세로줄 2칸만 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총 5개의 길을 갈 건데 가로 3개가 같고 세로 2개가 같아.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그치? 자, P에서 B로 갈 거야. 그럼 가로 2개, 세로 2개를 가면 돼. 그러니까 총 4개 경로를 갈 건데 가로 2개가 같고 세로 2개가 같아. 연달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끼리 곱해서 계산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요 경우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 자, 두 번째.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갈 거야. 세 번째.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갈 거야. 그럼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는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전체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빼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전체 찾아놓고 A에서 P 거쳐서 B가로 가는 방법 찾아놨으니까 2개 빼가지고 계산하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이 녀석을 111로 써가지고 계산을 한다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중간에 빵꾸 뚫려 있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P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A에서 B로 갈 건데 P를 거치지 않고 갈 거야. 그치? 그럼 P를 거치지 않고 갈 거니까 얘 없어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그럼 여기 길 굳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워버려. 그치? 여기 길도 지워버리고 여기 길도 지워버리고 여기 길도 지워버려. 그러니까 여기 빵꾸 뚫려 있는 형태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111 써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아볼 겁니다. 됐어요? 자, A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11111, 1111.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랬어. 알겠지? 자, 여기 가는 방법 두 개 더해서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이렇게. 그치? 자, 여기는 밑에 옆에 더해서 세 가지. 여기 밑에 옆에 더해서 여섯 가지. 그치? 여기는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여기는 밑에서 오는 수밖에 없네. 옆에가 없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오케이. 자, 여기는 얘랑 더해서 11가지. 이해돼요? 따라서? 오케이. 자, 여기는 밑에 옆에 더해서 4가지 더해서 10가지.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수밖에 없어. 10가지. 맞지? 자, 여기는 2개 더해서 15가지. 여기는 26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는 25가지, 여기는 40가지, 여기는 66가지. 알겠어요? 답 맞아? 나 답은 안 찍었어. 답 맞아? 답 맞대.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중간에 홀수 있는 경우, 빵꾸 뚫려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10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10번 보면은 어디 보자. 쓱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공원이래. 없대. 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원래 이런 녀석 정석대로는 어떻게 푸냐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결국 오른쪽 위로. 그치? 요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여기가 빵꾸 뚫려 있을 때는 요 대각선 방향을 끊어주는 방향으로 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치? 얘를 C, 얘를 D, 얘를 E, 얘를 F라고 하고 A에서 C 거쳐서 B 가는 방법, A에서 D 거쳐서 B 가는 방법, A에서 E 거쳐서 B 가는 방법, A에서 F 거쳐서 B 가는 방법 따로따로 구해야 되거든? 귀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 111 쓰라고. 알겠어? 111 쓰라고. 자, 그래서 111 써가지고 풀어보면은 111111111 해버려. 자, 여기 가는 방법 두 개 더해서 두 가지, 얘는 더해서 세 가지, 더해서 네 가지, 더해서 다섯 가지, 더해서 여섯 가지, 더해서 일곱 가지, 더해서 세 가지. 얘는 밑에서 올라올 거야. 네 가지, 더해서 아홉 가지, 더해서 15가지, 더해서 22가지. 더해서 네 가지. 얘는 왼쪽에서 왔으니까 네 가지, 더해서 8가지, 더해서 17, 32, 54. 5, 9, 17, 34, 66, 120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답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치? 11 쓰는 게 속 편해. 그치? 11 써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